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동반자 패밀리 펀드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스위스 프랑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며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스위스 프랑에 대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달러가 아닌 스위스 프랑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챕터 1 개괄.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법정 통화입니다. 등장 시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스위스 통화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은 1881년 3월 8일입니다. 2001년 3월 4일 EU 가입을 국민 76.8%가 반대해서 유로화가 아닌 스위스 프랑이 유지되었습니다. 챕터 2 본론. 2011년 8월 6일 유로화 위기 사태로 인해 스위스 프랑의 초강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중앙은행은 1유로를 1.2 스위스 프랑으로 설정해 변동 환율이면서 동시에 고정 환율 시스템을 유지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락하는 유로화를 계속 사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외환 보유액 수준이 1년치 생산 액수에 가까워지는 한계를 맞았습니다. 이 부담은 미 연준이나 영국 중앙은행이 가진 것보다 더 컸고 이에 2015년 1월 15일 폐지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의 특별한 점은 50년이 넘도록 화폐 액면 단위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화폐 인플레이션율이 1%를 넘지 않는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달러와 유로의 인플레이션율은 2에서 3%입니다. 스위스 프랑이 이렇게 안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정치위기에 검은 돈들이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되어 스위스 은행으로 유입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가 닥치면 해외 기축통화로 바꿔나가는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챕터 3 스위스 프랑의 특이한 점. 스위스 프랑의 특이한 점으로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지폐 도안 제작은 언제나 매우 많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며 모험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해서 매우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에 비해 동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폐의 디자이너는 모두 외부인으로 뽑으며 이름을 지폐에 새겨줍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스위스 국내에서 위조 지폐가 한 장이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화폐 사용을 중단하고 예비 도안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래 화폐를 제조하며 정부는 차익을 얻어야 하지만 스위스 프랑은 제조 비용이 지폐 액면가를 초월해 발행할수록 정부가 손해를 보는 역신효리지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이 화폐를 발행할수록 연방정부가 이익을 얻는 신효리지 효과의 덕을 열심히 보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스위스의 보라색 1000프랑 지폐는 액면가가 현재 환율로 약 125만 원에 달하는 초고액권이기에 사용을 하려면 본인 신분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스위스 지폐에는 은행권은 형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로 기입됩니다. 챕터 4 스위스 프랑과 글로벌 금융시장. 처음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왜 달러가 아닌 스위스 프랑을 설명드리는지 마지막에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하나대투증권 부사장이셨던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대표 지표 중 하나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드셨습니다. 선진국 중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스위스라는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이 기대되면 수익이 높은 호주로 자금이 들어가서 호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정성을 추구해 스위스로 이동해서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 상승 가능성 발언과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발언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각국의 통화 정책을 열심히 보실 필요가 큽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지로
유럽 증시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라가르드는 통화긴축정책 개시는 시기상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은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각국의 통화정책을 유념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